건강하려고 마신 식초가 내 몸을 녹이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려드리는 건강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남들 좋다는 대로 식초를 마셨는데 사실은 내 치아 에나멜을 녹여내고 위벽에 구멍을 내고 식도를 타들어가게 하고 있었다면? 이건 건강해지려고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애플 사이다 비니거나 천연 발효 식초를 물에 타서 한 잔 마시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혈당 잡는 천연 인슐린이다. 뱃살 쏙 빼주는 마법의 물이다. 해서 유행처럼 챙겨 드시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습관이 독이 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조금 무서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혹시 식초를 드신 후부터 이런 증상 없으셨나요? 어느 날부터 찬물 마실 때 이가 유독 시리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신물이 확 올라온다. 공복에 명치 끝이 타는 듯이 쓰리다.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식초를 최악의 방법으로 드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식초 먹지 말라는 뻔한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식초는 분명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내 몸의 염증을 싹 잡아주는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비법은 무엇인지 오늘 딱 30분 만에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위장 약하신 분, 역류성 식도염 달고 사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안 보시면 앞으로 병원비로 수백만 원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내 몸을 살리는 식초 복용법,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식초가 뭐길래? 쉽게 이해하는 기본 원리. 본격적으로 조합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매일 마시는 식초가 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식초의 핵심 성분은 아세트산이라는 산 성분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일반 식초는 신맛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 즉 산도가 대략 2.4에서 3.4 사이입니다. 이 숫자가 낮을수록 더 강한 산성이에요. 비교해드리면 우리 위 속에 있는 위산은 공복 상태에서 pH가 약 1.5 정도입니다. 식초는 그보다는 약하지만 레몬즙이나 탄산음료와 비슷하거나 더 강한 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초는 결코 그냥 새콤한 조미료가 아니라 꽤 자극적인 산성 액체라는 거죠. 이 산 성분이 몸에 부담을 주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치아 문제입니다. 치아 겉면에는 에나멜이라는 단단한 보호막이 있는데 강한 산성에 오래 노출되면 이 보호막이 조금씩 녹아 얇아집니다. 치아가 시리거나 깨지기 쉬워지는 거죠. 실제로 치아 관련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식초를 매일 그냥 마시는 것만으로도 8주 만에 치아 마모가 눈에 띄게 진행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는 식도 문제입니다. 위와 식도 사이에는 문 역할을 하는 근육이 있어요. 이 문이 꽉 닫혀 있어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지 않는데 강한 산성 자극이 반복되면 이 문이 조금씩 헐거워집니다. 하버드대 부속 건강정보지인 하버드 헬스에서도 식초가 역류성 식도염에 좋다는 민간요법에 대해 의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셋째는 점막 자극입니다. 위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두꺼운 점막층이 있지만 식도는 그렇지 않아요. 희석하지 않은 원액 식초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건 피부에 난 작은 상처에 식초를 직접 붓는 것과 비슷한 자극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해 두시면 지금부터 소개드릴 7가지 조합이 왜 문제인지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조합 1. 레몬, 자몽, 오렌지 같은 신과일, 치아의 최악의 조합. 첫 번째 조합은 많은 분들이 오히려 건강 루틴이라고 믿고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레몬, 자몽, 오렌지 같은 신과일과 식초를 함께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레몬즙에 식초를 타서 한 잔 마신다. 이른바 디톡스 워터라고 하죠. 위장이 아주 건강한 분들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에게는 꽤 부담스러운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레몬, 자몽, 오렌지에는 구연산이라는 산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식초의 산 성분과 합쳐지면 치아가 산성에 노출되는 시간과 양이 복합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 치과협회를 포함한 치과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산성음료 전반이 치아 표면을 조금씩 녹일 수 있다고 경고해 왔는데, 신과일과 식초를 동시에 드시면 그 위험이 한층 더 높아지는 셈이에요. 특히 이미 이가 시리거나 치아 치료를 받고 계신 분, 잇몸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이 조합은 정말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루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오늘 레몬수를 마셨다면 식초는 쉬고, 오늘 식초를 마셨다면 레몬수는 쉬는 거예요. 둘 다 좋은 음식이지만 동시에 마시는 건 치아 입장에서는 이중 공격이 됩니다. 조합 팁이 탄산음료, 탄산수. 두 번째는 탄산과의 조합입니다. 콜라나 사이다처럼 설탕 많은 음료는 당연히 나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설탕이 없는 탄산수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최근에 발사믹 식초를 탄산수에 타서 마시는 건강 콜라 레시피가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했던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기엔 그럴싸하지만 위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꽤 위험한 레시피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탄산음료를 마시면 탄산가스가 위 안으로 들어가면서 위를 빵빵하게 부풀리고 트림을 유발하죠. 이때 위 속에 있던 식초의 산 성분도 함께 식도 쪽으로 밀려 올라올 수 있습니다. 탄산이 문을 열어주고 식초가 식도 점막을 자극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탄산 자체가 역류성 식도염을 직접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탄산이 복압을 높여서 기존 역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건 여러 의학 자료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 자주 트림이 나시는 분이라면 이 조합은 특히 조심하세요. 조합 3. 술, 해장의 식초?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세 번째, 이건 정말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술과 식초의 조합이에요. 술 마신 다음 날 숙취 해소를 위해 식초 음료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술에 식초를 타면 알코올 분해가 빠르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속설입니다. 술을 마시면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는데 식도와 위 사이에 문 역할을 하는 근육도 함께 느슨해집니다. 이미 문이 활짝 열려버린 상태에서 강한 산성인 식초까지 드시게 되면 위 점막과 식도 점막이 동시에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중으로 공격받는 거죠. 그렇다면 숙취 해소에는 뭐가 좋을까요? 식초 대신 따뜻한 물, 꿀물 또는 미음처럼 위를 자극하지 않는 음식으로 달래주세요. 식초는 간이 알코올을 다 처리한 하루 이틀 뒤에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조합 선, 매운 음식. 네 번째는 매운 음식과의 조합입니다. 우리나라 음식 중에 식초가 들어가는 매운 음식이 참 많죠? 매콤새콤한 냉면, 초무침, 고추장에 식초를 넣어 만든 소스들. 먹을 땐 정말 맛있는데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꽤 가혹한 조합일 수 있어요. 매운맛의 주성분인 캡사이신은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합니다. 여기에 식초의 산 성분까지 더해지면 위 점막이 받는 자극이 2배가 되는 거예요. 평소 위가 튼튼한 분이라면 가끔은 괜찮을 수 있지만, 위염이 있거나 속이 자주 쓰리신 분들은 매운 음식을 드실 때 식초를 추가하는 습관을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빈속에 매운 음식과 식초를 함께 드시는 건 정말 피해주세요. 위 점막에 아무 방어막이 없는 상태에서 이중 자극이 들어오는 셈이니까요. 다섯 번째는 기름진 음식과의 조합입니다. 이건 앞서 소개해드린 조합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직접적인 자극의 문제라기보다는 식초의 효능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식초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식사 전이나 식사 중에 식초를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이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름은 위 안에서 오래 머물면서 소화 속도를 늦추는데 이때 식초도 함께 갇혀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삼겹살, 튀김, 버터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드실 때는 식초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그냥 맛으로만 즐기시거나 식초 섭취는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는 식사 때로 미루시는 게 현명합니다.
여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하시는 루틴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커피와 식초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초 한 잔 마시고 출근 준비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혹은 커피에 사과 식초를 한두 방울 넣어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커피 자체가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식초의 산 성분까지 더해지면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위가 굉장히 높은 산성 환경에 노출되게 됩니다. 속쓰림, 메스꺼움, 심한 경우엔 위경련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 커피와 식초를 모두 즐기신다면 순서를 나눠주세요. 아침 식사 후에 커피를 드시고 식초는 점심 식사 때 샐러드 드레싱 형태로 섭취하시는 게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발효식품, 절임류, 신 것 위에 또 신 것, 위장이 혼란스럽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발효식품, 절임류 같이 이미 산성을 띠는 음식과의 조합입니다. 김치, 된장, 요거트, 피클, 사우크라우트. 이런 발효식품들은 그 자체로도 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식초까지 더하면 한 끼 식사의 전체적인 산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물론 발효식품은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식초 음료를 곁들이거나 요거트에 식초를 타서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위장이 하루 동안 처리해야 할 산의 총량이 너무 많아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발효식품을 드시는 날에는 별도로 식초를 추가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이미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럼 식초, 어떻게 먹어야 할까? 안전 5원칙. 식초를 진짜 내 편으로 만드는 5가지 방법.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식초가 무서워지셨나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올바르게 드시면 식초는 정말 훌륭한 건강 도움이거든요. 지금부터는 부담 없이 효과는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식초 섭취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원액 그대로 마시는 건 치아와 식도 모두에 자극이 됩니다. 물과 식초를 최소 15대 1에서 20대 1 비율로 섞어서 드세요. 숟가락 하나 정도의 식초를 큰 컵 한가득 물에 섞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장이 특히 약한 분들은 더 연하게 드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빨대를 사용하세요. 이 방법 생각보다 치아 보호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빨대를 쓰면 식초가 치아 표면에 직접 닿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작은 습관 하나가 치아 건강을 지켜줍니다. 셋째,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세요. 아무것도 먹지 않은 빈속에 식초를 드시면 위벽이 직접 자극을 받습니다. 식사를 어느 정도 하신 뒤에 드셔야 혈당 관리 효과도 더 잘 발휘되고 위장도 보호됩니다. 식후 15분에서 30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넷째, 마시는 것보다 음식으로 드세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은 사실 마시는 게 아니라 요리에 활용하는 겁니다. 샐러드 드레싱, 나물 무침, 냉채채 소스에 식초를 활용하면 음식물과 함께 희석되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게다가 식사 자체도 더 맛있어지는 건 덤이죠. 다섯째, 마신 후에는 물로 입안을 헹궈주세요. 식초를 마신 직후에 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궈주면 치아에 남아있는 산 성분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치질은 바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산 성분 때문에 에나멜이 일시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칫솔로 문지르면 오히려 더 마모가 됩니다. 최소 30분 뒤에 양치질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식초와 함께 피해야 할 조합 7가지 기억하고 계시죠? 레몬 자몽 같은 신과일, 탄산음료와 탄산수, 술,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커피, 그리고 김치, 요거트처럼 이미 신 발효식품. 이 조합들만 조심하셔도 식초가 독이 아닌 진짜 보약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드시는 5원칙. 충분히 희석하기, 빨대 사용하기, 식후에 마시기, 요리에 활용하기, 마신 후 물로 헹구기.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식초를 어떻게 드시고 계셨나요?
혹시 나는 이렇게 먹었더니 오히려 속이 더 편해졌다거나 이 조합으로 먹었다가 정말 힘들었다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드리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식초 건강법을 실천하고 계신 부모님이나 가족,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소개해드린 연구 결과들은 특정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현재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시거나 치아 치료 중이신 분, 특정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꼭 담당 의사나 약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뒤에 식초 섭취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언제나 전문가와 함께 챙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쉽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